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내가 오래 이렇게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사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종잣돈을 이렇게 만들 것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고민 때문에 저한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특히 지방에 있는 교육생들은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희망리치 최근에 받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매수 문의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한 9천만 차익을 보고, 아니면 1억만 차익을 보고 그냥 팔고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취득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들고 있다고 해도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는 건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떨어질 때도 있고, 그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부동산 자체적인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외부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정부에서 규제 정책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격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내부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 공급 물량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장 자체에서 알아서 가격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는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하고 중첩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서울 하나의 그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방이 더 떨어지고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방은 거진 바닥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방은 정책의 요인도 분명히 들어갔지만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 공급 물량에 의해 가지고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대가 더 떨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은데 가격은 안 떨어지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규제 정책을 펼쳤을 때에 수요자가 없어졌는 것 같아요? 아직도 수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수요자는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수요자가 못 살 뿐이지. 서울에 그러면 수요자가 많다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은요? 지방은 수요자가 많은 것 같아요? 수요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방은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게 예전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같이 왔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국지적으로 그 지역마다 경기가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2사이클, 3-4사이클만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접해보시면요, 느끼실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돈 벌기가 더 좋은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가 돈을 더 벌기가 좋은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힘이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2억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나 1억 9천에 사면 살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 깎아주면 안 돼요? 아유, 그러면 가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시장이라고. 1억 9천에 그러면 팔아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자가 거기에서 200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지방 물건입니다. 서울은요, 그게 급매 물건이라 그러면은. 서울은 내가 6억에 이렇게 내놨는데 1,0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깎일지 안 깎일지 의문인 거예요. 안 깎아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매도자가 힘이 있는 시장이지 매수자가 힘이 있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의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억 아니면 3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돈은 얼마예요? 3억 아니면 4억 정도는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못 사요. 실례로 이번에 희망리치로 해가지고 받았는 교육생들 보면은 한 사람도 빠진 거 없이 다 80% 대출을 받았어요. 물론 사업자로 이렇게 끼었지만 그분들도 1억 아니면 1억 5천 정도는 내 투자금이 있어야지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박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억 얼마 이렇게 묶였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80%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말했는 것보다 더 많은 실투자금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희망리치 받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지금 살라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급매 물건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달려드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지방 물건 같은 경우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호가 있던 그 가격에서 기본이 6천에서 7천 정도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전세나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웅막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지방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급매 물건을 이렇게 잡잖아요. 전세를 넣으면 내 돈이 안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이게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별 차이 없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금방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사항을 보고 입찰가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교수생들이 많죠. 내가 이걸 받았는 입찰가 구입가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내 돈이 1, 2천 들어가거나 거지 내 돈이 안 들어가는 시장이 지방 물건이에요. 근데 서울은요. 서울은 내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갭 차이가,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내 돈 들어가는 거는 3억에서 4억 정도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서울은 힘들어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회 시장이냐면은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자산을 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은 기회가 되는 시장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략해야 되는 그 시기를 이렇게 묻는 거는 잘못된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먼저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산을 불려야 되는 환경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종잣돈을 불려나가야 되는 그 환경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종잣돈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종잣돈을 불려나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좀 더 보유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서울은 투자금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구입을 하고 싶어도 못 구입을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 물건에 있는 물건이라도 종잣돈을 불려나갈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이라 그러면 지방 물건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방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방 물건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미련 없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힘이 있는 시장이고 매도자가 힘이 없는 시장이니까 힘들지만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사고 팔고를. 뭐 전세를 나왔을 때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세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다음 물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도 종잣돈을 풀렸을 때는 사는 거 파는 거 사는 거 파는 거를 빈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자산을 풀려 나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팔고 아니면은 그냥 지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제가 상가를 얘기했잖아요. 8억 5천에 내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팔지 그 밑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억 5천에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종잣돈이 풀려나는 게 아니고 내 자산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파트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종잣돈을 모았을 때는 되게 빈번하게 사고 팔고를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가격이 내 목표점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파는 거죠. 그런 물건들도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지금 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는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현재 내 상태가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내 자산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단계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가감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미련을 가져가지고 그 물건 이게 몇 년이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예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희망 리치로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시세에서는 8억 하는데 9억 하는데 이걸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팔아야 돼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산이 많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8억짜리 9억짜리 10억짜리를 1년에 한 번씩 종부세나 재산세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취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뭐 100채 된다, 200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항상 그 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자본금이 별로 없을 때는 항상 제가 유지했던 거는 15채 기준으로 그렇게 유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10채만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년에 전세나 월세 재계약하는 게 이게 4-5개씩 이렇게 계속 이게 돌아와. 바로 이제 계약 끝나가지고 다른 사람 맞춰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주고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 한 번씩 이게 빵꾸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고죠. 내가 임대인인데, 내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입주 기간이 돼가지고 거기 빨리 들어가야 된다. 빨리 돈 주려고. 괜히 임차인한테 죄지은 사람이 돼가지고 좀 사정봐달라고. 이게 빚쟁이 돼가지고 되게 막 사정하는 그게 계속 발생을 해요. 15채, 20채만 들고 있어도 이게 버거운데 30채, 40채 이상을 들고 있다? 뭐 100채 들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게 오해하는 게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이불로 지방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경매에 입찰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공매에 지방 물건들을 관심 가지고 공매로 입찰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방 물건 이 시기 때도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됩니다.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